왜 신학교 사역인가? 세상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이며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이고 목회자의 문제는 바른 신학과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목회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고 목회자를 바로 세워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세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남아공 사회적 문제는 아시다시피 부정부패, 빈부격차, 절도, 강도, 살인사건, 청소년 문제, 미혼모, 이혼, 에이즈, 폭동과 약탈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회자와 교회 문제, 많은 목회자들이 치유를 빙자한 성범죄, 치유를 빙자하여 뱀과 휘발유를 먹이기도 하고 또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고 새신자에게 축하주를 먹이고 교인들에게 잔디를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쇼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려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바른 신학이 없는 교육받지 못한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목회자의 신학과 성경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지금 특별히 그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사역 현황인데요. 현재 중남부 아프리카에 우리 중남부 아프리카 핸드북을 보면은 총 459명의 선교사가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이 150명이고요. 32.67%, 신학교 사역이 54명, 11.76%, 그다음 어린이 사역, 제자훈련 및 지도자 사역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사역이 지금 두 번째로 많고요. 그만큼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신학교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신학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제 신학교 사역은 78명 16.99%.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중남부 아프리카 주소록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사역을 적을 때 뭐 첫 번째는 이게 뭐 교회 개척, 두 번째 신학교,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 이렇게 한 두세 가지씩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사역 요 부분 제 첫 번째 사역을 적으신 게 이제 54명이고 두 번째로 이제 처음에 교회 개척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 사역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연결된 선교사님을 총 합치면은 그 459명 중에 78명이 신학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16.99%죠.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시고 그만큼 또 선교사로서 이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지금 남아공에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는 이 모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표할 때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나누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신학교 사역 유형을 정리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남아공이고 중남부 아프리카 쪽에 하고 계신 선교사님 사역의 유형들이 크게는 기숙형 신학교, 풀타임 신학교하고 파타임 신학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기숙형 신학교, 풀타임 신학교는 제가 모델로 임마누엘 국제신학교, 기억자 빠졌습니다. 저 김종양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바디 플러스에 있는 신학교고요. 파타임 신학교는 이렇게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제가 아바 신학교를 모델로 해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좀 넘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임마누엘 국제신학교 넘겨주십시오. 자, 제가 그 임마누엘 국제신학교 제가 한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가서 제가 사진 한번 찍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세워진 그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에 지금 브릭으로 잘 지었죠. 저기에 이제 강의동이 그 강의실이 두 개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옆에 강의실이 두 개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강의실이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저게 이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그리고 그 왼쪽에 이제 보이는 게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뭐 기숙사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IIBC인데 임마누엘 인터내셔널 바이블 칼리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임마누엘 신학교가 이제 IIBC입니다. 설립자는 김종양 선교사님이시고요. 설립 연도는 1999년이고 설립 동기는 아프리카 대륙 선교회의 양적 증가에 따라
섬길 지도자를 양성하여 500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김종양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바디 플러스에 시작하셨습니다. 예, 다음. 임마누엘 신학교의 핵심 가치, 비전, 미션. 보통 비전은 이제 그 사람을 잘 키워서 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이제 일반적 비전이죠. 미션. 자, 미션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과 기독교 신학의 다양한 학문을 가르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학생들이 진정으로 깨우침을 받도록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녀들이 하나님의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대사명을 이루는 것, 그게 이제 미션 되겠습니다. 그리고 values, 가치는 영적 탁월성, 지식의 탁월성, 성품의 탁월성, 이제 그렇게 신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신학교에 3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임마누엘 국제신학교 자체 디플로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남아공 교육부하고 관계없는 거죠. 임마누엘 신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거고요. 묵간요 신학교 2년 과정의 디플로마는 이게 이제 교육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간요의 BA 과정, 3년 신학교 과정을 이제 그 연결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임마누엘 신학교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매트릭을 친 사람, 그 이제 되는 사람은 원하면은 이제 묵간요 신학교 과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수업은 같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학력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같이 수업하면서 이제 졸업하면 임마누엘 신학교 자체 수료증이 되는 거죠. 수강 과목은 제가 이제 여기 만든 이제 그 제가 이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수강 과목은 보니까 이제 비브리칼 스타디스 이거 있고 그다음에 조직 신학, 그다음에 페스토럴 티올로지, 미시올로지, 처치 히스토리, 그릭, 히브루,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일과는 이제 여기가 기숙형 신학교이기 때문에 좀 하루 일과 새벽 5시 일어나 가지고 새벽 기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오후에는 또 이제 그 듀티가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그런 듀티도 있고, 또 이제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주로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제 듀티도 있고 이렇게 좀 빡빡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필요하신 분은 이제 그 제가 보내드린 그 요거 강의안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IIBC 입학 요구 사항은 12학년 매트릭이 필수인데 요것은 이제 그 BA 과정을 하는 분이죠. 그다음에 영어가 숙달돼야 되고 지원서 및 추천서, 교회 추천서, 간정 세례 확인서 및 소명 간정문이 필요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그리고 수업 기간은 3년입니다. 수강료는 학위 과정은 한 모듈에 350만원입니다. 한 학기에 4모듈을 들어야 되고요. IIBC 자체 과정은 한 모듈에 200만원이고요. 한 학기에 4모듈입니다. 기숙사비와 식비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들어올 때는 이렇게 이제 돈을 첫 번째 텀은 낸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들어오고 나면은 다 이렇게 후원자를 한국 교회하고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대부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신학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IBC 현재 스텝 멤버 학장은 김익진 목사님이고요. 교수진은 데이비드. 그다음 우리 심성민 목사님, 우리 카 모임에 요번에 이제 처음 이렇게 연결되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신답니다. 그리고 김용환 목사님, 지금 스와질랜드에 계시죠? 학생 주임은 서명호 선교사님. 서명호 선교사님이 이제 김영함,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영어로 YA 팀 해가지고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학생 주임은 서명호 선교사님인데 서명호 선교사님께서 거의 살림을 다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 담당도 있고요. 조리사 있고 일반 작업자가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대 시설로는 예배당과 2개의 강의실, 도서관, 남녀 기숙사, 관리자 숙소, 기숙사 수용 인원은 42명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42명이기 때문에 40명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월요일 방문했을 때 요번 주 중에 이제 신학교를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생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원래 몇 명이 공부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IIBC의 장점과 특이사항, IIBC 자체 학위와 무관료 신학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 생활을 통한 전인적인 훈련,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신학교 자립을 위해서 22헥타의 그 마카데미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우리 이제 그 심재식 목사님, 심성민 목사님 아버님이 이게 한 3,500주 심으셨는데 지금 3,000그루가 커가지고 우리 가보니까 참 멋지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 그 재정이 어느 정도 충당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IIBC의 그 신학교는 ACM 아프리카 컨티넨탈 미션 교단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요게 IIBC의 신학교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바 신학교입니다. 요거 아프리카 바이블 베이스드 아카데미인데 요 파타임 신학교죠. 이렇게 아바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아프리칸 리더십에도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우리 그 방금 들어오신 그 우리 이제 그 누굽니까? 그레이스 디알러지 칼리지라고 올 네이션 미션 처치에서 이제 하시는 우리 남강호 선교사님이 그 이제 교수로 계시는 그런 신학교도 있고요. 또 우리 김준임 선교사님도 이제 이런 이제 신학교 하시고, 우리 남아공에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파타임 신학교, 풀타임이 아니고 이런 신학교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바 설립은 설립자는 송진영, 박진호, 김경열 선교사님이시고요. 설립 연도는 2008년. 설립 동기는 신학 훈련을 받지 못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아바가 설립되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바의 연합 정신은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합 사역이 쉽지 않은데, 아바 연합 정신은 이제 수평적 시스템, 이게 뭐 수직적인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다 한인 선교 사람들이 같이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이제 수평적 시스템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느슨한 공동체, 물론 고무공.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아바는 이제 그 아바 사역이 우리 한 선교사님의 전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 사역도 있으시고 아바 사역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이렇게 이제 공통 분모, 신학교랑 공통 분모를 가지고 신학교 사역 하시면서 또 각자 자기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책임은 아바에 들어왔다면 책임을 다해서 이제 그 섬기는 걸 우리가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안 쓰는 사역을 제한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신학교 건물이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현지에 찾아가서 이제 그 현지 교회라든지 이제 현지 관련돼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재정이 많이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모니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바의 공동신앙 고백문 개혁주의에 기초한 복음주의적 고백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쭉 그 한번 제가 보내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약 뭐 66권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고, 또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 그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4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5번은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6번은 성령의 역사, 7번은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되심, 그리고 8번은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음 전가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죠. 9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역사적인 재림,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믿는 거고요. 10번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 신앙의 성경의 충실한 표현임을 믿는다. 여기에 동의하는 분에 의해서 이제 우리 아바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그 아바의 현재는 남아공에 6개 캠퍼스가 있고, 잠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아공 아바는 학장이 지금 강명원 선교사님이시고요. 디플로마 담당이 우리 양승록, 디플로마 원장이 양승록 선교사님, 총무 김복원 선교사님, 석이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바 프로그램의 특징은 개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제 특별 세미나도 있고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는 원래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있고요.
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 이제 우리가 아바가 지금 4개국인데 4개국에서 한 250명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한번 했습니다. 홈커밍 데이도 있고요. 아바의 교재는 BTCP, 그 아프리칸 리더십에 쓰는 그 같은 책인데 10권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바의 비전은 신학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부르심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를 돕기 위해 이동 신학교의 형태를 취하여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다. 말씀대로 목회하는 영향력 있는 졸업생들을 통해 아프리카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예.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바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 기존 교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출판을 할 건지 이렇게 집필을 해서 출판할 건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사역으로 인해 이제 더딘 진행. 아바의 장점은 우리가 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로 팀 사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딘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캠퍼스 개설을 위한 인적 자원의 부족. 인적 자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제한된 강의 시간으로 인한 제자화 교육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바 2030 비전입니다. 4개국에서 8개국으로 확장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20개 캠퍼스로 늘리기 원하고 20명의 현지 강사를 세우기 원하고요. 5가정의 현지 선교사를 파송하기 원하고 청교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돕기 원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바의 파트타임 신학교, 아바의 장점과 특이사항은 느슨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바 사역을 선교사님이 자기의 전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좀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턱이 없는 신학교. 왜냐하면 이제 뭐 특별히 이렇게 공부를 못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현장 가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졸업은 엄격하게 목회 현장을 찾아가는 신학교. 그리고 아바 우리가 회원을 받을 때 우리 한인 선교사님 회원을 받을 때 회원 허위 시 100%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 6개 캠퍼스가 한 곳에 졸업을 합니다. 우리 캠퍼스가 이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뭐 제가 있는 곳은 넬스프릿인데 졸업식 때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우리가 졸업식 있는데 다 모여가지고 프레토리아 한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플로마 과정, 졸업생들을 위한 디플로마 과정이 2년 코스로 성경을 가르치는 디플로마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졸업생들을 우리가 아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한국의 아바가 남아공 아프리카 아바를 지원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바 우리 강사님 중에 예전에 프레토리아 대학교 그리고 신학교 이제 뭐 석박사 과정에 계시던 분이 이제 아바 우리 같은 교수님으로 이렇게 같이 섬기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졸업하시고 한국에서 목회하시거나 미국에 목회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계속 이제 한국의 아바가 되셔가지고 이 아프리카 아바를 때로는 후원하기도 하고 또 행사 가실 때는 와서 또 강의로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바 인터내셔널 세미나 4개국이 모여서 이렇게 인터내셔널 세미나를 하기도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형 신학교와 파트타임 신학교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뭐 신학교 건물 교수원 이렇게 쭉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가 좀 다음 페이지에 분류를 해놨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건물, 기숙형 신학교는 강의동, 예배실, 기숙사, 식당 이런 이제 공간이 필요한 거죠. 파트타임 신학교는 현지 교회를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요원, 기숙형 신학교는 이게 풀타임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한 달 내내 1년 물론 뭐 방학도 있겠지만 계속 강의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인원의 교수요원이 필요하고요. 파트타임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하기 때문에 비교적 교수요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생 모집은 기숙형 신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바디 플러스 같으면 그 바디 플러스로 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일주일 내내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신학생 모집이 쉽지 않죠. 그래서 파트타임 신학교는 현장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비교적 신학생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교육 시간은 일주일 내내 풀타임이죠. 그리고 파트타임 신학교는 파트타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거죠.
교육의 효과는 기숙형 신학교가 훨씬 경건 훈련에 효과적이죠. 파트타임 신학교 그에 비해서 효과가 비교적 적고요. 재정은 기숙형 신학교 같은 경우 식비도 필요하고요, 운영비도 필요하고 또 뭐 전기세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많은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이 많이 필요하고요. 파트타임은 비교적 적은 재정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교통비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적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교단 관련해서 기숙형 신학교 같은 경우는 교단 중심의 신학교죠. 제가 보니까 그 현지 이제 신학교도 이렇게 제가 몇 군데 보니까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 기숙형 신학교는 교단 신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좀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물론 한국도 이제 뭐 교단별로 신학교가 다 있죠. 그리고 파트타임 신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초교파적입니다. 인터내셔널이죠. 그리고 목회자의 참여도 기숙형 신학교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같은 경우는 뭐 교회를 섬겨야 주중에 교회를 섬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파트타임 같은 경우는 목회하면서 이제 주말이나 일주일에 하루 이틀 시간을 내기 때문에 참여가 쉽게 참여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학생과 신학교 요번 볼 때 기숙형 신학교는 신학생이 신학교에 찾아와서 거기에서 기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트타임 신학교는 신학생을 찾아가는 신학교입니다. 때로는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 강의가 필요하면 아바 같은 경우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현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학생의 유형은 헌신된 젊은 청년. 기숙형 신학교는 대부분 헌신된 젊은 청년들 가지고 가정이 없는 젊은 청년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트타임 신학교는 대부분 때로는 직업을 가졌어도 이렇게 올 수 있고 또 목회하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학 요 이제 요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신학교 우리 이제 그 임마누엘 신학교, 아마 신학교를 바탕으로 해서 신학교 설립과 운영의 모델, 신학교 설립 필요, 선교지와 선교지 교회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학교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동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진실하게 헌신할 사역자를 양성하는 거죠. 선교지 교단들의 연합과 일치가 중요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신학 운영 방안은 교재 학제는 보통 2, 3년제가 좋겠고요. 학생 모집 방법 선발 기준은 사명감이 제일 중요하고요. 때로는 그 이제 모집 방법은 우리 이제 현지 목회자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현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바 신학교 같은 경우는 때로는 그 현지 교단하고 조인해서 교단에 있는 목회자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칙비 이수학점은 10에서 13과목 정도. 커리큘럼은 이제 그 우리가 아프리칸 리더십 그 10권 교재가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성경교육, 신학도 성경으로부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를 할 때에 신학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이 신학도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66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성경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학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목회자가 현장에 돌아가서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을 가르치면 교인들이 가르치면 물론 신학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성경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바인데 요 이제 넬스프리 섬길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원래 아바 과정이 2년 과정인데 저는 3년 과정으로 해가지고요. 2년 동안 1년 구약, 2년 신약, 3년째 신학을 가르칩니다. 1년 동안 구약 그리고 2년째 신약, 3년째 신학 그리고 중간중간 그 성경 가르치는 중간중간에 또 이제 그 분량이 작은 그 신학 책이 들어가가지고 3년 안에 이제 10권도 끝내면서 성경 66권을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신학교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이제 신학 교육도 중요하지만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신학 운영 방안, 공적 예배와 예배 및 영성훈련도 필요하고요. 그 이제 신학과 또 우리가 삶 그리고 프랙티컬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목회 실천 훈련, 전도 훈련, 설교 훈련, 사역 훈련. 그리고 교수진의 자격, 신학교를 할 때 그럼 교수진의 자격은 어느 정도 되면 좋을까?
한 우리 교수들은 진들은 신학대학원을 나오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행정 담당도 필요하고요. 또 교수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행정에 필요한 부분 제반 사항을 또 진행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학교 필요한 행사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임마누엘 신학교나 아바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신학교 필요한 행사들 뭐 때로는 그 개강 수련회 또 종강 수련회 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설교 대회 뭐 이런 전도 대회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은 기숙형 신학교의 경우 학교에 건물이 필요하죠. 건물을 갖추어 놓고 신학교를 해야 되고 파트타임 신학교의 경우는 사실 학교 건물이 필요 없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졸업 후의 사역.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교 졸업 후에 목회자를 지원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이 그 신학교 사역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 개인적 생각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부분 우리가 키운 사역자 같으면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자립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2, 3년 정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졸업 후에 목회자를 지원할 것이 그랬는데 모잠비크에 지금 우리가 2명의 우리가 남아공에 일하러 온 친구들을 제가요 일하러 왔는데 프로그팍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로그팍 주위에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획 조림하는 건 나무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 기숙사에 이제 가서 텐트 치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발굴해내 가지고 신학을 시켜서 모잠비크에 보내서 이제 교회 개척해서 목사 한 수 주고 지금 2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한 10년 이상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현장 상황에 맞게 또 그리고 이제 사역자에 맞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졸업생들이 교회 개척 등의 사역을 할 경우 사역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고민이죠. 이것도 이제 고민이지만 결국은 이제 그 선교사님이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현장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이렇게 가능한 한 처음부터 자력으로 목회를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나 교회 개척이나 계속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비 정도를 약 2, 3년 정도 지원할 수 있으며 혹은 처음부터 교회 자립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일정한 기간 5년이나 3년이 지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회 개척 뭐 여러 가지 사항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자 졸업 후의 사역의 여러 가지 형태 이런 부분들 뭐 이제 졸업 후에 여러 가지 때로는 이제 교회 개척 기존 교회 청빙받아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키워서 우리 교수 사역에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선교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에서 담나라 선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들과 좋은 관계들이 필요한 거죠. 기존 교회들과 좋은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걸 한번 시간 되시다면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학교 사역의 재반 문제, 선교사 주도형 사역과 이양 문제, 현지 교수를 세워야 한다. 사실은 이 신학교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현지에 이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현지 신학교를 하면서 이제 그 현지 교수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 50%까지는 세워 나가서 나중에는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바 같은 경우도 이제 현지 그 졸업생들 우리 3년 2년 과정을 졸업하고 또 디플로마를 졸업한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을 그 이제 강사 요원으로 뽑아서 가지고 그렇게 현지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착교회 설립 문제, 그 교회 개척 문제죠. 토착교회를 선교사는 복음적인 선교지 교회나 교단과 협력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돕는다. 또한 선교사는 자국의 교회나 자신이 원하는 교회 형태를 이식하지 않도록 하며 선교지 문화와 정치, 종교, 사회에 맞는 토초가 된 교회를 세우도록 현지 지도자와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목사 안수와 교단 설립의 문제. 사실 이제 신학교를 하시는 부분은 다 이제 또 우리 뭐 현지 또 사역자를 한번 키워보신 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목사 안수와 교단 설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능하면은 현지 교단에서 주도적으로 목사 안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주도적으로 신학교를 운영하거나 직접 키운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역에 필요해서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사역적 필요에 의한 목사 안수도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목사 안수를 주면은 장기적으로 이 교단이 생긴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이것은 복음 전파와 새로운 교회들의 설립에는 유익할 수 있으나 기존 교단 교회들과 분리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교사가 신학교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했는데 기숙형 신학교의 경우 선교사가 양육한 학생을 보냄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요. 또 기숙형 신학교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인해서 교수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요. 임마누엘 신학교도 보니까 이렇게 일주일씩 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스와지랜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집중 강의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로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파트타임 신학교의 경우에는 아프리칸 리더십이나 아바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그 보통 아프리칸 리더십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현지 이제 교회나 어느 지역에 신학교를 오픈해 놓고 이제 교재를 아프리칸 리더십으로 받아가지고 신학교 사역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저는 아바를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남아공에 온 지는 제가 14년째인데요. 이제 신학교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혼자 하려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6, 7년 동안은 현지 목회에 집중하다가 그곳에 좀 세워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런 현지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목회자, 현지 목회자 연결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7년째, 8년째 들면서 이제 신학교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신실한 청년들, 현지 목회자들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면서 혼자 하니까 좀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아바 선교사님께 이렇게 이제 그 아바 선교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아바 좀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바 선교사님들이 허입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넬스프릿 그 아바 캠퍼스가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한 25명 정도 출석하고 이렇게 잘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다른 영혼을 섬겨 속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